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12월 24일 평일이고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없다고 합니다. 아예 홍남기 부총리께서 단호박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내년 7월에 있습니다. 아주 센 거 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민주당 기조대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라고 생각하는 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21년 주택시장 20% 이상 올랐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22년 내년 주택시장 전망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내년 7월에 있습니다. 자, 현재 안정적인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대략 55% 정도로 안정적인 전세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난주였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소식과 함께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었습니다. 1주택자에만 혜택을 주는 어이없는 정책이 발효가 됐었죠. 그래서 집값 안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1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의미가 없는 정책이다.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준다는 다주택자들의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나도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12월 22일 기사죠. 홍남기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하겠다. 결국에는 시장에 있는 매물을 꽁꽁 묶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공급되는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게 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역시 민주당의 기조가 다주택자를 적폐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주택 사전 청약 물량이 6,000호가 추가가 된다. 자, 6,000호라고 하면은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로또 청약이라는 오명 때문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죠. 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지를 한다는 거는 작년 2020년 7.10 대책 때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사업자를 폐지를 시키고요. 이 양도세 중과 최고 세율을 매기고 했습니다. 이 세금의 부담감 때문에 양도를 하지 않고 증여나 상속으로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없다는 거는 아마도 좀 시장에서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12월 달에 6,000호가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물량일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또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됩니다. 임대차 3법을 발효를 했었어요.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2017년 3월에 6억이었던 매매 시장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12억 3,7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2월 달은 아직 합산이 안 됐어요. 매매값이 2배 넘게 상승을 하면서 밑에 받치고 있던 전세도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전세값 평균 5억 원이 첫 돌파를 했고요. 자, 올해만 해도 7.5%가 상승을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3억 1,600만 원으로 9.5%가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 전세값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전세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값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전세값이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55% 정도로 안정화를 가고 있으나 내년 7월에 만기가 되는 사람들이 쏟아지는 이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값 서울 같은 경우는 5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번 보시면 자, 강남구, 서초구, 용산, 과천, 송파 입지가 가장 좋은 동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전세 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자,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는 8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은행에서 5억 이상의 전세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서초는 8억대고요. 용산은 6억 9천입니다. 경기도에서 입지가 깡패라고 하는 과천이 6억 8,600만 원입니다. 전세값이. 평균 전세값이다. 평균 전세값. 보면 입지 순위로 봤을 때 평균 전세 금액이 6억
10억대를 호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전세 금액이죠. 2017년에서 현재 전세 가격만 해도 무려 3억 이상이 전세가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얼마나 높은 평균 전세 금액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금액이 올랐는데 4억에서 5억 주고 전세를 살았던 사람들은 3억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가 7, 8억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5억 이상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돈 3억에서 4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8억에서 5억짜리 전세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안타깝습니다. 다주택자는 착한 집주인이 될 수 없다? 수렁 빠진 임대차법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입법이 내년 7월 도입 2년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 계약갱신 계약자가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만료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전월세 상한제도 5% 인상을 하면은 혜택을 준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주택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기조를 잡고 있는데 1주택자가 팔고 전세시장으로 갑니까? 5% 이거 주면은 1주택자 어디로 갑니까? 일시적 2주택도 양도세 때문에 부담 가가지고 2년을 채우지 않거나 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양도세 완화가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를 맞아가지고 양도세 폭탄을 맞게 돼요. 서울의 대표적인 강남구 음마아파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84제곱미터 전세값 이중가격 사례가 뭐냐, 5% 상향을 했더니 전세가격이 4억 9,350만 원으로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자릿수가 딱 떨어지지 않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 5% 상승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억 5천만 원의 전세 가격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둘 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 대략 2억 6천만 원 정도가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값이 내년 7월에 되면은 7억 5천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시장은 폭발을 할 거고, 전세를 규제를 하게 되면 반전세나 이 월세화가 가속화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95건 중에서 53건이 반전세로 나타났다. 그 전세가 또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거고 상승을 할 텐데, 자, 이걸 어떻게 부담을 덜어낼 것이냐. 내년 대선이 3월에 있잖아요. 3월과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자, 과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임대차 3법을 어떻게 법안을 다룰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2021년 주택시장 거래량이 75% 정도가 급감했다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수도권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였고요. 자, 서울 외 지역 비아파트가 강세로 또 떴습니다. 자, 전국으로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월 대비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그래프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어질 때도 그래프가 주기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기점으로 많이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로 인해 시장을 관망한다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났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자, 그러나 2021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인천이 원탑으로 1등을 했고요. 경기도가 22%까지 상승을 했고, 자, 제주도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상승을 했던 게 바로 이 제주도였습니다. 전국의 평균 매매 가격 변동률은 13.7%가 올랐고요. 정말 많이 오른 가격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방을 보니까 수도권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매매값이 낮아지는 줄 알았더니 이 풍선 효과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지방 쪽으로 갔다. 지방의 거래를 보니까 지방의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2020년 작년까지만 해도 37%가 거래가 됐고요. 2021년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많이 지방의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4%가 거래가 됐고요.
그럼 왜 거래가 됐느냐? 바로 비규제 지역으로 인한 효과도 되겠고요. 대출이 그만큼 잘 나온다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갭 투자를 하기에도 좋은 장세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본, 즉 이 투기성 자본들이 지방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충남이나 충북, 강원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장에서는 지방의 아파트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거래 총액이 수도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인구 유입이 수도권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방의 전세 가격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갭 투자도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를 조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주택시장은 내년에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다시 매매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